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51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실제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창업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가장 어려웠던지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신 대표님은 농업회사법인 호벤호프 박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본인 소개하고 함께 회사 소개도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호벤호프 대표 박상훈입니다. 저는 나이는 44이고요. 전북 부안군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대학에서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귀농을 하게 되면서 홉 재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홉에 대한 자료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희망 하나를 가지고 작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호벤호프라고 회사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한국에 최적화된 홉 재배 시설과 홉의 맥주용 정량 분석 방법, 그리고 국내 최초 홉 GAP 인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홉 발화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그 홉을 산업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는 취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귀농을 하셔서 창업하신 그런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서울에서 살다가 굳이 이렇게 농촌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창업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게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직장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고 무작정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때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구 옥션에 판매를 하다가 그 대리점 모집을 하시겠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셔서 전기 자전거를 시연회를 하고 있는데 그 컨덴서 부분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으로 대리점 모집을 이제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3일 정도 밤낮을 가려서 전기 자전거를 분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 컨덴서 쪽에서 갑선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일본 직원과 전국 그 AS를 맡아서 AS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다시 회사는 전기자전거 사업을 이어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본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꼈었기 때문에 다시 기구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전기 자전거를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울에 오셔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지방대회를 나오고 이제 그런 스펙이 조금 없다 보니까 처음에 채권 투심 업무를 시작하면서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2006년도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제 잘 다니던 중에 2008년 서브프라임이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내 모기지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귀농과 이민을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고향인 전북 부안으로 2012년 10월에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촌에 가셔서 처음서부터 홉, 우리나라에 사라진 이 홉을 이렇게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홉을 재배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소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소 가격? 네네. 소를 키우시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우를 준비하고 교육을 거의 300시간을 받았습니다. 한우? 네네. 인공수정 교육도 받고 모든 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뭐든 시작할 때부터 역사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받았고요. 근데 이제 8개월 만에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한우를 사육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게 되는 모양이죠? 네, 이제 사실 냄새가 난다, 시끄럽다, 사실 3마리밖에 키우진 않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고향에 데려와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됐고, 이제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농작물을 하게 되면 사실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없죠. 네네. 그래서 농작물 아이템을 찾던 중에
이제 맥주 원료 중에 메가와 홉이 들어가는데 메가는 맥주볼인데 네. 홉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곡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게 되었고 이제 찾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홉을 재배했었는데 이미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자체도 없었고 그러면 대표님 말고는 이 홉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후발주자분들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종자 발효를 한 홉인지 네. 그리고 외국 구분을 가져다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수확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홉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모양이죠. 근데 홉 같은 자체 발화된 뭐 홉과 그러니까 홉을 증식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증식하는 네네. 방법. 증식하는 방법에서 일반 노대 보통 홉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재배가 가능합니다. 30년.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년, 60년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노후되면 당연히 수확량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분을 채취해서 증식화를 하는 과정이면 노후된 구분에서 걔네들 그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5년 동안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발효된 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젊은 세포들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고. 예, 뿌리 그 발근율도 굉장히 좋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홉은 경쟁 회사하고 차별성이 있는 게 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증식 방법. 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홉에서 증식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젊은 발화를 통해서 증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네네. 다른 후발주자들은 젊은 발화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옛날 나이 든 홉으로 하는 증식 방식이 네, 큰 차이가 맞습니다.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이 하는 그 방식이 얼마나 그 기존 방식하고 다른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연구하고 재배 실험을 하면서 이제 발화홉과 일반 구근 홉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경우에 수확량의 차이가 났고 그리고 얘네들이 크는 높이도 다릅니다. 홉은 덩굴성 식물입니다. 무슨 식물이요? 덩굴성 식물. 덩굴성 식물. 네네. 네네. 그래서 해마다 뿌리는 살아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유인줄을 태워서 그 높이만큼 자라는데 보통 2m부터 이제 홉이 그 수확이 되기 이제 꽃이 핍니다. 근데 보통 일반 구근 노후된 구근에서 자라 그 홉들 같은 경우에는 5m가 채 자라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자 발화한 홉은 12m까지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젊은 홉으로 네네. 만든 건 12m로 크고 네네. 나이 든 홉은 5m 차이가 있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은 6m로 높이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확량 자체가 5m까지 오는 거하고 뭐 1m가 높은 6m 그렇죠. 하고 네네. 몇 배 차이나가 보통 나나요? 그러니까 사실 노후된 홉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그 유인줄에다가 덩굴을 올려도 여러 덩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유인줄을 놓고 그 여러 줄기를 올리는데 채 5m도 채 자라질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인선을 4줄기를 해서 거기에 6, 7개씩 올립니다. 덩굴 그 싹 그 새순 자체를. 그럼 걔네는 전체가 다 올라가서 위에 다 뒤엉킬 정도로 그 수확량이 한 3배 이상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님이 처음 창업했을 때는 한국의 발화 홉이 없는데 그걸 만드셨고 그 이후에 후발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젊은 발화를 활용해 가지고 6m짜리 그런 네네. 재배 방법을 개발하셔 가지고 네네. 후발업체보다 3배, 네. 3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확실한 게 있는 거군요. 근데 수확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가장 이제 그 큰 차이점은 이제 맥주용 홉으로 쓰이는 원료에 대해서는 그 알파이시드와 베타에이시드라는 성분을 이제 그 검증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쓴맛의 정도를 이제 척도를 하는데요. 알파, 베타, 네, 네. 근데 알파에이시드와 베타에이시드가 뭐 특별히 뭐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인 노브롭으로 불리우는 것들은 알파에이시드와 베타에이시드가 1대1 비율로 1대1. 나와야, 네네. 1대1 비율로 나와야만 최고 품질의 홉을 이제 노브롭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도에 테크노파크 그 과제를 통해서 그 이제 홉의 정량 분석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업과학원의 검증을 통해서 뭐 3.2, 3.3으로
3.2, 3.3. 네. 거의 1대1이네요. 네네. 1대1 비율로 노브룩으로 판정을 받아서 가장 큰 차이점은 최고 품질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사실 편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농사라서 안 된다. 농사는 과제에 나올 수가 없다. 제조업이어야 된다. 네. 근데 1차 생산부터 2차, 3차, 뭐 6차 산업으로 가는 시대에 1차 생산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 농업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라만 재배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 네네. 네. 그래서 농산꾼으로 치부가 되고 뭐 돈을 못 번다. 기업인으로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 그 편견을 좀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금융이나 이 농업에 대해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그 농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6차 산업까지 모든 거를 그 몸소 보여주면서 그 기업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가공도 하셔가지고 네네. 생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전개 프로세스를 사업화하시고 네.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후배 양성까지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린 우리 박 대표님 그 첫 샷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 취업을 하시다가 네? 창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에 없던 그죠? 이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흡이 한국에 사라졌는데 그거를 재발견을 하고 그 방식이 있어서 다른 회사하고 다른 차별대 방식을 개발을 했고 이거를 그냥 농사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서 생산하고 마케팅해서 하나의 전체적 프로세스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직접 창업하신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내용들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